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보선생님 권우찬입니다. 오늘로써 벌써 여러분들과 6번째 수업을 같이 하게 되네요. 오늘도 재미있는 정보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진행하기 앞서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문제 분석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문제 분석을 두 가지 부분으로 학습을 했었는데, 첫 번째는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고, 두 번째는 문제를 정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현재 상태란 문제가 발생한 상태라고 했었고, 목표 상태란 문제가 해결된 상태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필요한 사전 정보를 알고 있거나 사전에 구조화된 해결 방법을 알고 있거나 이 문제 간의 차이가 적다면은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나 비용이 적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로 말을 하고 문제를 정의할 수가 있었는데요. 문제를 정의할 때 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해 준다면은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학습을 했었어요. 이러한 내용을 같이 기억을 하면서 이번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단어는 문제분해 단원입니다. 단순한 문제는 한 번에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복잡한 문제는 한 번에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단위의 문제로 나누어서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가 있는데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여러 개의 작은 단위로 나눈 후 각각의 작은 단위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면 결국에는 전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문제분해 단원에서 학습할 주된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분해 단원의 학습 목표를 같이 읽어보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작은 단위의 문제로 분해할 수 있다. 두 번째, 작은 단위의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번 단원에서도 다은이의 사례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다은이의 사례를 보자면은 아직 이동 경로를 선택하지 못하고 더 조사할 자료도 남아있다라고 하는데 다은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동해야 하는 길의 상태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는 게 이번 단원의 과제가 되겠네요. 작은 단위 문제로 분해입니다. 교과서 96페이지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 분해란 복잡한 문제를 여러 개의 작은 단위의 문제로 쪼개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다시피 문제 간의 간격,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까지의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복잡한 문제를 분해를 하여서 빠르게 해결한 뒤에 그것들을 조립해서 문제 해결 상태까지 가는 것을 문제 분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 분해란 문제를 조금 더 해결하기 쉬운 부분으로 작게 나누는 것을 말하고 작게 나눈다면은 해결하는 데 드는 시간 또는 비용이 낮아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핵심 단어를 들었을 때 이해하시는 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 그래서 이해하기 쉽도록 참고 영상을 달아놨으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참고 영상을 보고 이해를 더 확실하게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 분해 방법으로는 주어진 문제가 여러 개의 작은 단위 문제들의 집합일 때 적용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재조립을 전제로 하여 문제를 분해를 해야 되고 주어진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렇지 못한 부분인지 나누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복잡한 문제를 모두 분해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분해할 때 매번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자전거 제작을 해본다고 예시를 들어봅시다.
자전거 제작을 했을 때 기준을 차체, 바퀴, 동력전자장치, 기타 장치로 얘기를 한다면은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자전거가 만들어진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차체 부분 만드는 곳에서는 이렇게 튜브, 시트 스테이, 체인 스테이 같은 것들을 조립을 할 것이고, 바퀴에서는 휠, 타이어, 스포크를 조립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내용들을 조립을 해서 차체를 만들고 바퀴를 만들고 동력정달 장치를 만들고 기타 장치를 만들어서 자전거를 제작을 하면은 자전거를 하나를 만들 때 빠른 시간 안에 그리고 또 개념적으로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작은 단위의 문제로 분해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교과서 98페이지를 보도록 할게요. 작은 단위의 문제들이 동시에 해결되기 때문에 해결되는 단계가 줄어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순차적으로 더한다는 걸 보면은 5 더하기 2를 해서 7이 되고 7 더하기 7을 해서 14가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7번을 통해서 해야 될 과정을 두 개씩 묶어서 한다면은 한 번, 두 번을 통해서 정답이 나오므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문제 상태에서 우리가 해결 상태까지 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알고리즘 기법 중에 하나인 분할 정복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분할 정복이란 말 그대로 나눠서 정복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단위의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이 짧아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분할 정복에 대해서 이분이 설명하신 게 가장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영상을 달아놨으니 참고해서 학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면은 알 수 있듯이 분할 정복은 항상 만족을 하는 알고리즘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 조건으로는 문제가 쪼갤 수 있는 문제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문제들을 각각을 해결을 해서 다시 재조합을 한다면 이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법인지가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은이의 사례를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은이가 도로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길의 상태 확인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정했다고 해요. 이렇게 다음과 같이 휠체어가 통과할 만큼의 폭을 가졌는지, 장애 요인인 계단이나 장애물이 있는지, 그리고 길의 표면 상태는 어떤지에 대해서 확인 요소를 만들었는데 다음과 같이 엄청나게 많은 한 16가지의 길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길들을 봤을 때 4명이서 4개의 길을 확인을 한다면은 더 적은 시간 안에 길을 분석을 할 수 있겠죠? 이번 주 과제를 알려드릴게요. 모든 과정들이 복잡한 문제를 푸는데 분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분할 정복은 함수를 재기적으로 호출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메모리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할 정복이 항상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건데요. 그래서 분할 정복 말고도 동적 계획법, 탐욕 알고리즘, 백트래킹 기법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례를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스스로 점검하기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복잡한 문제를 여러 개의 작은 단위의 문제로 나누는 것을 우리는 문제 분석이라고 했습니다. 분할한 문제들의 해결 결과를 종합하는 과정에서 작은 단위의 문제들 간의 관계, 순서, 목표 상태에 유의를 하여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단원에서는 문제 분해하는
알고리즘인 분할 정복을 배웠죠. 분할 정복에 대해서도 스스로 점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단원은 문제 분해를 학습을 했었어요. 문제 분해에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졌었는데 우리가 분해를 해야 하는 이유, 문제 분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었고 두 번째는 기준을 알려드렸어야 됐는데 문제를 분해하는 기준보다는 우리가 문제를 분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분할 정복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복습을 통해서 학습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번 수업 시간이 조금 짧을 수가 있어요. 짧을 수가 있는데 영상 자료 3개를 첨부해 드렸으니까 영상 자료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추상화 단원의 마지막 부분인 모델링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거예요. 모델링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학습하고 있는 내용이나 아니면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메일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바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냐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